화면에 보이는 카드 중에 처음 눈에 들어오는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두 장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면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씩 열어볼게요. 1번 고르신 분들, 이건 좀 이상한 흐름이에요. 들어올 기미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손에는 안 잡혀요. 문 앞까지 온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멈춘 느낌. 왜 여기서 막혔는지 바로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깊게 들어가 볼게요. 1번 분들, 용왕신이 보여주는 물길은 작지 않아요. 잔돈 몇 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아니라 한번 길이 트이면 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재물 그릇이 없어서 힘든 건 아니에요.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꽉 막혀 있다는 쪽에 가까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문고리에 오래 묶인 매듭 하나가 감겨 있어요. 이 매듭이 방금 생긴 줄이 아니거든요. 처음엔 그냥 한번 넘겼을 거예요. 돈 얘기 꺼내면 분위기 불편해질까봐, 내가 먼저 말하면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상대도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한 번 더 기다렸던 자리요. 그렇게 한 번 참고 또 한 번 미루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게 지금 문고리에 걸려 있어요.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 앞에서만 말이 안 나왔던 거고 받을 몫을 몰랐던 게 아닌데 꺼내는 순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멈춘 거잖아요. 카드에서는 그 마음이 매듭으로 보여요. 용왕신의 바닷물은 문 앞까지 와 있는데 그 오래된 줄이 문고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 쪽으로 열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틈 쪽에 제동자가 보여요. 이 아이가 작은 복주머니를 꼭 들고 서 있는데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문틈 사이로 살짝 얼굴을 비추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재물 신호도 처음부터 크게 요란하게 오진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큰 돈이 한 번에 꽂히는 흐름보다는 예전에 애매하게 지나간 일이 다시 마음에 걸리거나 작아서 그냥 넘겼던 금액이 자꾸 떠오르거나 한 번 접어둔 일이 조용히 다시 움직이는 식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작다고 넘기면 안 돼요. 제동자가 들고 있는 복주머니는 작아 보여도 그게 용왕신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첫 틈이에요. 큰 물도 처음엔 작은 틈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금줄이 같이 보여요. 금줄은 이 문을 아예 닫아걸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흐름이나 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일도 막상 받아들이면 내 책임만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엔 가벼운 부탁처럼 들어왔는데 끝에는 내 시간만 빠지고 마음만 불편해지는 자리요. 그런 흐름은 문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재물길은 무조건 열어젖히는 흐름이 아니에요. 받을 건 받아야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흐름은 금줄 밖에서 걸러야 해요. 금줄은 막는 줄이 아니라 지켜주는 줄이에요. 전반의 장면을 하나로 보면 이래요. 용왕신의 바닷물이 문 앞까지 차올랐고 문고리에는 오래된 매듭이 감겨 있어요. 문틈에는 제동자의 작은 복주머니가 보이는데 그 앞에는 금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재물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쪽으로 와야 할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묶인 돈과 정 때문에 들이면 안 되는 돈이 같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은 통장만 들여다본다고 풀리지 않아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산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관계부터 떠오르는 사람, 내가 해준 건 분명 있는데 이상하게 먼저 말하기 민망한 자리, 손해본 걸 알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넘겼던 흐름, 거기가 지금 매듭이에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사람 앞에서 작아졌는지, 왜 내 몫을 말하는 순간 목이 막혔는지 그걸 봐야 문이 열려요. 1번 분들 마음도 오래 버틴 게 보여요. 지갑 열 때마다 계산이 먼저 섰고 잔고를 보면서도 괜찮은 척 넘긴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계속 버티라는 흐름이 아니에요. 문 앞까지 온 물길을 그냥 바라만 볼 때가 아니라 문고리에 걸린 줄을 직접 봐야 하는 때예요.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동안 문턱에서 맴돌기만 하던 흐름이 드디어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용왕신의 물이 문 앞에 차올라 있고 매듭이 문고리를 붙잡고 있던 그 자리에서 신칼이 올라와요. 신칼은 누구를 다치게 하라는 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손해보게 만든 애매함을 자르라는 칼이에요. 일반 분들 그동안 너무 오래 좋게 넘겼어요. 받을 몫이 있는데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입을 닫았고 상대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기다렸던 흐름이 보여요. 근데 보세요. 상대가 정말 알아서 챙겨줬나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신칼이 올라온 거예요. 더 세게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몫을 말하라는 뜻이에요. 흐리게 두면 또 밀려요. 마음속으로만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이번엔 좋게 말하더라도 분명하게 꺼내야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도 있고 더 끌고 가면 손해가 되는 자리도 있잖아요. 그걸 흐리게 두면 그 흐릿함이 다시 매듭이 돼요. 그 줄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옆에서 풍경이 울려요. 풍경은 가만히 걸려 있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지나가야 울려요. 그러니까 이번 재물 흐름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돈이 아니에요. 1번 분들이 작은 바람을 일으켜야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마음 한쪽에 계속 걸리던 내 몫이 있다면 그걸 다시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찜찜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풍경이 울려요. 크게 뒤집으라는 게 아니에요. 문 앞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쪽에 있던 물길도 이제 움직이는구나 하고 반응해요. 다만 풍경 소리가 났다고 해서 아무 흐름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앞에 금줄이 있었잖아요. 그 금줄은 후반에서도 계속 살아있어요. 조건이 흐린 일, 말은 좋지만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빠지는 일, 들어오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갉아먹는 자리는 조심해야 해요. 돈이 들어온다 해도 나를 계속 갉아먹으면 그건 복이 아니야. 이번 흐름은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남을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요. 결실 자리에 쌀가마니가 놓여 있어요. 쌀가마니는 들어오자마자 흩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곳간에 남는 흐름이에요. 생활 바닥을 다시 채우고 새던 구멍을 막고 흐트러진 살림을 다시 안정시키는 그림이에요. 1번 분들은 그동안 들어와도 오래 못 머문 흐름이 있었거든요. 수입이 아예 없어서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옆에 남기 전에 자꾸 빠져나간 거예요. 결국 사람을 너무 봐준 자리가 컸어요. 정 때문에 늦어졌고 말 못해서 내 몫이 뒤로 밀린 거고 그 구멍을 막아야 쌀가마니가 채워져요. 후반 드라마는 이렇게 이어져요. 신칼이 올라오면서 문고리에 감긴 매듭을 건드려요. 그 줄이 느슨해져야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린다고 다 들이면 안 되니까 금줄이 앞에서 한번 걸러줘요. 그때 바람이 지나가듯 풍경이 울리고 멈춰있던 물길이 조금씩 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흐름이 손에 잡히면 처음에는 작아 보였던 제동자의 복주머니가 나중에는 쌀가마니처럼 내 삶에 남아요. 이건 단순히 작은 돈 하나 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재물 흐름의 질서가 다시 잡히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는 칠성님이 이 흐름을 잡아줘요. 칠성님은 급하게 몰아붙이는 기운이 아니에요. 밤하늘 별자리가 천천히 제자리를 잡듯이 들어오고 나가는 질서를 다시 맞춰주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번 흐름도 하루아침에 확 뒤집히는 한 방은 아니에요. 대신 방향이 잡히면 오래가요. 이제는 들어와도 흘려보내지 않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요. 내 쪽으로 와야 할 것은 들어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문 밖에서 걸러지는 그림이에요. 그게 칠성님이 잡아주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 이번 재물은 기다리는 사람한테 먼저 오는 돈이 아니에요. 자기 몫을 말하는 사람한테 오는 돈이에요. 문 앞까지 온 물길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세요. 문고리에 걸린 매듭을 풀어야 해요. 그 매듭이 풀리면 제동자의 작은 복주머니가 열리고 그 흐름은 쌀가마니처럼 내 삶에 남는 돈으로 쌓여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매듭 풀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문 앞에 바람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1번 분들, 이번 흐름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한테 먼저 오지 않아요. 내 몫을 말하는 사람한테 들어와요. 문 앞까지 온 물길, 이번엔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2번 고르신 분들, 이건 큰 돈이 한 번에 떨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작은 신호가 눈에 밟혀요. 비어있는 줄 알았던 그릇에 뭔가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아직은 작아서 그냥 넘기기 쉬운데요. 이번 재물운은 바로 그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돼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번 분들, 쌀그릇이 앞에 놓였다는 건 이번 재물 신호가 멀리 있는 돈보다 매일 손대는 살림돈 쪽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월급이든 장복이든 가족 생활비든요. 이번 흐름은 결국 내 생활 안쪽에서 먼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번 리딩은 대박 하나를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살림이 어디서 비어가고 있었는지 그걸 보는 흐름이에요. 쌀그릇은 밥그릇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큰 꿈을 꿔도 밥그릇이 흔들리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져요. 이번 분들 요즘 그런 마음 있었을 거예요. 크게 욕심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왜 남는 게 없지? 통장은 채워지는 척 하다가 바로 비어버리고 내가 크게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매달 끝에 가면 숨이 막히는 흐름. 그게 이 쌀그릇에 그대로 보여요. 옆에서는 다듬이돌이 오래 울리고 있어요. 다듬이돌은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같은 자리를 오래 펴고 또 두드리고 다시 펴는 물건이에요. 이번 분들의 지난 흐름이 딱 그래요. 큰 사고 한 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반복되는 생활의 마찰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 거예요. 조금 모였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갈 일이 생기고 이번 달은 괜찮겠지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지출이 문 앞에 서 있었을 수 있어요. 큰 돈 한 번 나간 것보다 자잘한 지출이 매일 마음을 긁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카드값이 칼처럼 한 번 베는 게 아니라 종이 끝처럼 계속 스치는 느낌. 그게 다듬이돌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그냥 힘들다로 끝나진 않아요. 문 바깥쪽에서 신호동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크게 소리치고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문 앞에서 작은 소식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재물 신호도 아주 현실적으로 와요. 예전에 지나갔던 일이 다시 가볍게 말을 걸거나 작게 맡아볼 수 있는 일이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정산이 눈에 띄는 시기예요. 집안에 묵혀둔 물건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해봤던 일에서 다시 문의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호를 너무 큰 데서만 찾으면 놓쳐요. 신호동자는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아이가 아니라 조용히 와서 여기 한번 봐요 하고 알려주는 쪽에 가까워요. 문제는 방 한쪽에 묶여있는 보자기예요. 이 보자기가 그냥 선물처럼만 보이진 않아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이번 분들 재물 안에는 숨은 가능성도 있지만 같이 덮어둔 문제도 있어요. 알고도 귀찮아서 안 본 지출, 매달 빠져나가는데 잊고 있던 결제, 가족 안에서 흐릿하게 넘어간 돈 얘기, 정리해야지 하면서 미룬 생활비 구멍. 이게 보자기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보자기는 풀면 선물이 될 수 있는데 안 풀고 두면 그냥 짐이 돼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돈을 더 버는 것만 보기 전에 내가 뭘 덮어두고 있었는지 먼저 봐야 해요. 전반의 장면을 하나로 보면요. 부엌 한쪽에 쌀그릇이 놓여있고 그 옆에서는 다듬이돌이 오래도록 같은 자리를 두드리고 있어요. 문 밖에는 신호동자가 작은 소식을 들고 기다리는데 방 안 구석에는 묶인 보자기가 그대로 놓여 있어요. 이 장면이 말하는 건 분명해요. 이번 재물은 멀리서 번쩍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집 안, 내 통장 안, 내 반복되는 생활 습관 안에서 먼저 움직여요. 이번 분들,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정리 하나 있을 거예요. 확인해야 하는 금액, 말해야 하는 정산, 줄여야 하는 지출,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작은 수입거리. 그게 지금 보자기예요. 안 풀면 계속 짐이고 풀면 그 안에서 재물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재물은 이미 주변에 와 있어요. 다만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소리로 와요. 그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내 쌀그릇을 들여다봐야 해요. 어디서 비고 있었는지,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어디가 아직 묶여 있는지, 그걸 봐야 신호동자가 들고 온 소식도 놓치지 않아요. 후반으로 넘어오면 묶여있던 보자기 앞에 발언문이 펼쳐져요. 발언문은 그냥 소원 적는 종이가 아니에요. 흐릿하게 떠다니던 마음을 글로 세우는 자리예요. 이번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번 달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돈이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면 계속 흐릿해요. 근데 종이에 적는 순간 달라져요. 내가 이번 달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금액, 들어와야 하는 흐름, 줄일 수 있는 지출, 다시 만들 수 있는 작은 수입 방향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머릿속에서만 계산하면 불안이 커지는데 종이에 내려놓으면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 보여요. 이번 분들 누워서 잔고 생각하다가 잠 못 든 적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드값 날짜부터 떠오르고 마트에서 지갑 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날도 있었겠죠. 그걸 머릿속에만 두면 계속 커져요. 이번엔 꺼내서 적어야 해요. 받을 것, 줄일 것, 남길 것. 이 세 흐름만 적어도 묶여있던 보자기가 조금씩 풀려요. 그리고 옆에 문살이 보여요. 문살은 벽처럼 꽉 막힌 게 아니잖아요. 안과 밖을 나누면서도 바깥의 빛은 들어오게 해요. 이번 분들 재물 신호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말, 소개, 문의, 주변 정보 쪽에 있어요. 누가 가볍게 던진 말 속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거 필요하대요. 누가 사람 찾더라.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요. 이런 말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문살이 있다는 건 내 속사정을 아무한테나 다 열어보이면 안 된다는 뜻도 돼요. 좋은 정보는 들어오게 하되 내 쌀그릇 사정은 함부로 내보이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남의 말 한마디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남이 내 수고를 너무 가볍게 보게 두면 쌀그릇이 다시 비어요. 누가 단가를 낮추려 하거나 내 시간을 당연하게 쓰려 하거나 작은 부탁인 척 하면서 계속 얹어오는 흐름이 있다면 거기에는 선을 그어야 해요. 부엌 안으로 아무나 들이면 채운 쌀보다 흘리는 쌀이 더 많아져요. 이 문살은 그래서 닫는 문이 아니라 걸러주는 문이에요. 결실 자리에 돼지머리가 놓여 있어요. 이건 참 든든한 그림이에요. 돼지머리는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 상이 차려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들 자리에서는 요란한 횡재보다 생활이 웃는 복으로 보여요. 밀린 걸 갚고 필요한 걸 사고 집안에 먹을 것이 채워지고 갑자기 생긴 지출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쪽이에요. 아주 큰 돈 하나로 인생이 뒤집히는 그림이라기보다 숨통이 트이고 살림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흐름이에요. 그 옆에서 조항신이 마지막을 잡아줘요. 조항신은 부엌의 불씨, 밥줄, 생계의 기운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 재물신호는 집안에서 먼저 보여요. 냉장고 문을 열 때, 장을 볼 때, 가족 생활비를 맞출 때처럼요. 매일 손대는 자리에서 새는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꼭 큰 투자나 계약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 안을 정리하다가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장 보는 습관을 바꾸면서 돈이 남고 집안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면서 팔 수 있는 게 나오고 가족과 생활비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곳간이 지켜질 수 있어요. 이번 분들한테는 거창한 비방보다 살림의 질서가 먼저예요. 부엌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하고 마음이 어수선하면 돈도 그냥 흘러나가요. 반대로 집안에 먹는 자리, 쓰는 자리, 쌓아두는 자리를 정리하면 재물 흐름이 맑아져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데 동시에 신점 타로로 봐도 기운이 맞아요. 조항신은 큰 소리로 복을 퍼붓는 쪽이 아니라 밥 굶지 않게 불씨를 지켜주는 쪽이거든요. 후반 드라마를 하나로 보면요. 묶여있던 보자기 앞에 발언문이 펼쳐지고 문살 사이로 바깥에 작은 정보가 들어와요. 그 정보 중에서 드릴 것과 막을 것을 가르면 돼지머리의 복이 상 위에 차려지고
조왕신이 부엌의 불씨를 다시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번 재물은 크게 소리치며 들어오는 복이 아니에요. 작게 정리하고 분명히 적고 필요한 말은 가려듣고 집안의 새는 구멍을 막을 때 들어오는 복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를 다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딱 하나만 먼저 보면 돼요. 내 쌀그릇을 비게 만든 구멍 하나. 그게 구독료일 수도 있고 흐릿하게 넘어간 정산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말 못한 생활비일 수도 있고 집안에 쌓아두고 쓰지 않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를 확인하는 순간 보자기가 풀리고 신호동자의 소리가 더 또렷해져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싶은 살림돈이 떠올랐다면 댓글에 곡간 채우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냥 댓글이 아니라 내 쌀그릇을 다시 채우겠다는 발언문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작은 돈이 반복되면 곡간이 되고 새는 돈을 막으면 그것도 수입이에요. 이번 흐름은 크게 터지는 재물보다 내 생활을 다시 버티게 해주는 재물로 들어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이건 남들이 못 듣고 지나가는 재물 신호예요. 카드를 펼치자마자 우물 밑에서 작은 방울 소리가 올라와요. 요즘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말, 자꾸 눈에 들어오는 제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오는 감, 그거 그냥 우연 아닐 수 있어요. 3번 분들 재물운은 크게 외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소리로 먼저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깊게 들어가 볼게요. 3번 분들, 우물가가 참 조용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쪽은 깊어요. 3번 분들도 그동안 그랬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겼지만 혼자 남으면 잔고 생각이 깊은 물처럼 아래로 내려앉았던 거예요. 누가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정작 나는 밤에 누워서 이번 달 지출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던 흐름. 돈 얘기가 나오면 괜히 말수가 줄고 마음 안쪽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자리. 그게 우물 속에 고여 있어요. 근데 그 우물 밑에서 방울이 울려요. 이 소리가 참 묘해요. 불안을 더 키우는 소리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는 소리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고 누가 지나가듯 던진 얘기가 며칠씩 떠오르고 별거 아닌 공고나 제안이 자꾸 다시 보일 수 있어요. 왜 오늘따라 저 말이 걸리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 얘기를 하지? 왜 이 일이 자꾸 보이지? 그 느낌을 너무 쉽게 넘기지 마세요. 이번 흐름에서는 그게 그냥 잡생각이 아니라 우물 밑에서 올라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만 이 신호가 왔다고 바로 뛰어들면 안 돼요. 3번 분들 손에 명두가 들려 있어요. 명두는 물속을 비춰보는 거울처럼 보여요. 흐릿하게 느껴지는 걸 그대로 두지 않고 어디가 진짜인지 비춰보는 장면이에요. 이상하게 느낌이 온다. 이건 될 것 같다. 저 사람 말이 마음에 걸린다. 여기까지는 방울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명두로 비춰봐야 해요. 실제 금액이 어떤지, 날짜가 분명한지, 내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일이 내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걸 봐야 해요. 직감은 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만 확인은 그 문이 진짜 열리는 문인지 봐주는 열쇠예요. 확인 없이 간만 믿고 움직이면 좋은 신호처럼 보였던 것도 나중에는 얽힘이 될 수 있어요. 발 밑에는 오색 실타래가 길게 풀려 있어요. 이 실타래가 한 가닥이 아니에요. 한 줄을 잡으면 사람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예전에 접어둔 재능이 보이고 거기서 또 다른 기회가 걸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한문으로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 하나를 잡았더니 그 뒤에 다른 실들이 따라 나오는 모양이에요. 좋기도 한데 헷갈리기도 해요. 너무 많은 실끝이 한꺼번에 보이면 어디부터 잡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다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꼬여요. 이번에는 가장 먼저 울린 방울, 가장 마음이 반응한 실끝 하나부터 따라가야 해요. 전반의 장면을 하나로 보면요. 3번 분들이 어두운 우물가에 서 있어요. 우물 밑에서는 작은 방울 소리가 올라오고
손에는 명두가 들려 있어서 깊은 물속을 비춰보고 있어요. 발 밑에는 오색 실타래가 길게 풀려 있는데 그중 어떤 실 하나가 유난히 손끝에 걸려요. 이게 3번 분들 재물 흐름이에요. 깊은 곳에 잠긴 불안, 아주 작은 신호, 현실을 비춰보는 확인, 그리고 여러 갈래로 이어진 기회. 그래서 이 운은 아무에게나 크게 보이는 운이 아니에요. 3번 분들이 직접 눈치채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골라야 열려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자꾸 눈에 밟히는 일, 다시 해볼까 싶은 재능, 누가 지나가듯 말한 제안, 예전에 멈췄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 그게 그냥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방울이 울린 거예요. 다만 명두가 같이 있으니까 무작정 뛰어들지는 마세요. 감은 받되 숫자를 확인해야 해요. 조건을 보고 시간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그래야 오색 실타래가 동길이 되지 또 다른 얽힘이 되지 않아요. 후반으로 넘어오면 우물가에 흩어져 있던 실타래 앞에 오방기가 세워져요. 깃발 하나가 꽂히는 장면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던 실들이 그 깃발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잡아요. 3번 분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방향 선택이에요. 돈 될 것 같은 게 여러 개 보여도 다 하지 마세요. 다 잡으려고 하면 실이 다시 엉켜요. 지금 내가 가진 시간, 몸의 기운, 실제 능력, 연결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향 하나, 그쪽에 깃발을 꽂아야 해요. 방향이 없으면 방울 소리도 흩어지고 방향이 잡히면 작은 신호가 길이 돼요. 그 깃발이 세워진 뒤에 비단이 보여요. 비단은 처음부터 요란하게 빛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끝으로 만져봐야 결이 보여요. 3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기회도 그래요. 처음에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보면 결이 좋아요. 이 사람하고 연결되면 나중에 괜찮겠다 싶은 인연? 지금은 작아도 해두면 내 재능에 값이 붙을 것 같은 일. 내가 가진 걸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해서 내놓을 수 있는 흐름.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3번 분들, 재물은 날 것 그대로보다 다듬고 보여주는 방식에서 살아나요?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보다 비단처럼 접어서 내놓아야 값이 붙어요. 결실 자리에는 재수굿이 앉아 있어요. 여기서 흐름이 확 깨워져요. 그동안 내 안에 있었는데 잠들어 있던 재능, 지나쳤던 정보, 별것 아니라고 넘겼던 감각이 다시 돈의 움직임으로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3번 분들, 이번 흐름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운이 아니에요. 방울이 울렸을 때 방향을 세우고 명두로 확인하고 비단처럼 정리해서 내놓을 때 재수굿이 움직여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걸 너무 낮게 봤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하지. 이걸 누가 돈 주고 맡기겠어. 그렇게 넘긴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쉽게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돈 내고 맡기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알아보는 게 이번 흐름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에는 천수천안이 전체를 살펴요. 천수천안은 눈이 많고 손이 많은 기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손이 아무데나 흩어지지 않아요. 눈은 넓게 뜨고 있는데 손은 한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3번 분들도 지금은 그래야 해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렇게 손을 여러 군데 뻗는 순간 실타래는 다시 꼬여요. 대신 방울이 처음 울렸던 자리, 거기 하나만 따라가세요. 후반 드라마를 하나로 보면요. 우물 밑에서 울리던 방울 소리를 따라 3번 분들이 명두로 물속을 비춰봐요. 발밑에 풀린 오색 실타래 중에서 하나를 골라잡고 그 앞에 오방기의 깃발을 세워요. 그 길 끝에서 비단 같은 귀한 제안이 손끝에 닿고 그것을 제대로 다듬어 내놓으면 재수구처럼 잠들었던 돈복이 깨어나요. 마지막에는 천수천안이 넓은 눈으로 살펴주면서도 손은 한 방향으로만 뻗게 해줘요. 그러니까 3번 분들, 이번 재물신호는 남들이 크게 보는 곳에 있지 않아요. 깊은 우물가에서 작게 울리는 방울소리, 손끝에 걸리는 실끝,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남는 정보 안에 있어요. 근데 잘 잡으면 재수구처럼 돈복을 깨우는 흐름으로 가요. 잠들었던 재능이 다시 돈이 되고 지나쳤던 정보가 수입으로 이어지고
작은 제안이 비단결처럼 커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크게 벌리지 마세요. 자꾸 마음에 남는 것 하나만 손대면 돼요. 예전에 해둔 작업이든 답 못한 문이든 집안에 묵혀둔 물건이든요. 이번엔 그중 하나만 실제로 움직여 보세요. 중요한 건 방울이 울렸을 때 그냥 듣고만 있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으면 명두로 비춰보고 오방기로 방향을 세우고 손은 하나만 뻗으세요. 느낌이 좋아도 조건은 봐야 해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안 보면 실타래가 다시 꼬여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딱 떠오른 신호가 있다면 댓글에 방울 따라가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냥 댓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는 작은 재물 신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표시가 될 수 있어요. 3번 분들, 이번 흐름은 큰 소리로 오지 않아요. 작게 울리는 소리를 먼저 듣는 사람이 잡아요. 천수천안이 아무 곳이나 보지 않듯이 3번 분들도 아무 실이나 잡지 마세요. 방울이 처음 울렸던 그 자리, 거기서 이번 재물길이 시작돼요. 4번 고르신 분들, 이건 그냥 작은 돈 흐름이 아니에요. 카드를 펼치자마자 닫힌 비단함이 보여요. 안에는 귀한 게 들어있는데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함은 빨리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여느냐가 더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깊게 들어가 볼게요. 4번 분들, 비단함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건 이번 재물 신호가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사라지는 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함 안에 든 게 비단이잖아요. 그냥 손에 잡히는 천이 아니라 접혀 있고 감춰져 있고 때가 맞아야 열리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4번 분들 흐름도 그래요. 뭔가 올 것 같은데 아직 말이 다 나오지 않았거나 분위기는 있는데 확정이 늦거나 될 듯한 일이 마지막 문턱에서 멈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함은 이미 놓여 있어요. 다만 아직 열쇠가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 옆에 화로의 불씨가 살아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꺼지진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4번 분들 지난 흐름이 딱 이 불씨처럼 보여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버텼고 수입이 흔들려도 자리를 지켰고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고 불을 살려왔던 거예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을 수 있어요. 크게 티내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매번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안쪽에서는 계속 버틴 거예요. 통장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꺼뜨리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붙잡고 있었던 불씨. 그게 화로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도장이 놓여 있어요. 이 도장은 그냥 장식처럼 놓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 결정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말로만 떠돌던 일이 이름을 올리고 날짜를 잡고 조건을 정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지금 들어오는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누가 은근히 던진 제안, 아직 답이 안 온 승인, 준비해놓고 꺼내지 못한 계획, 말은 오갔는데 아직 정식으로 정리되지 않은 일, 그 안에 도장이 찍힐 자리가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장막이 같이 보여요. 이 장막이 아주 중요해요. 완전히 막힌 벽은 아닌데 안쪽을 바로 보여주진 않아요. 비단함이 귀하다고 해서 겉만 보고 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좋아 보이는 제안 안에도 아직 말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근사한 기회처럼 보여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장막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4번 분들, 이번 흐름은 기회가 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돈이 커질수록 조건도 같이 커지거든요. 전반의 장면을 하나로 보면요. 어둑한 방 안에 닫힌 비단함 하나가 놓여 있고 옆에서는 작은 화로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요. 그 앞에는 도장이 기다리듯 놓여 있는데 뒤쪽 장막은 천천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 장면이 말하는 건 분명해요. 4번 분들, 재물 신호는 작게 들어왔다 나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한번 열리면 앞으로의 판이 달라질 수 있는 결정에 가까워요.
다만 지금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열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함부로 낮춰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오래 지켜온 불씨가 있는데 그걸 너무 싼 값에 넘기면 안 되잖아요. 4번 분들, 마음속에 이미 떠오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계약서까지는 아니어도 말이 오간 제안, 누가 은근히 던진 기회, 아직 답을 기다리는 승인, 준비는 해놨는데 꺼내지 못한 계획. 그게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도 장막 뒤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함이 귀할수록 열어보고 만져보고 결을 확인해야 해요. 그게 이번 전반의 핵심이에요. 후반으로 넘어오면 닫힌 비단함 앞에 고사의 상이 차려져요. 이건 그냥 빌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을 열기 전에 판을 정돈하라는 뜻이에요. 4번 분들한테 필요한 정성은 마음만 간절한 게 아니에요. 현실의 자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뤄둔 문서, 오래된 견적, 흐릿하게 남은 정산, 연락해야 할 사람, 확인해야 할 조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지금 4번 분들한테는 고사예요. 내가 받을 기회를 맞이하려면 먼저 내 자리부터 격 있게 만들어야 해요. 옆에는 장지 한지가 펼쳐져요. 하얀 종이 한 장이 조용히 펴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흐름이 분명해져요. 4번 분들 재물은 말보다 글로 굳어질 때 열려요. 좋은 말, 좋은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은 느낌만으로는 장막 뒤에 남아요. 문서로 정리되고 조건이 적히고 도장이 찍혀야 진짜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록을 남겨야 해요. 금액이 어떻게 오가는지, 언제까지인지,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이게 흐릿하면 비단함은 열리는 척만 하고 다시 닫힐 수 있어요. 4번 분들 재물은 마음 좋은 말보다 정확한 문장을 타고 들어와요. 결실 자리에는 미륵불이 떠올라요.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작지 않아요. 미륵불은 어제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고 새 판이 열리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재물 흐름은 단순히 이번 달 돈이 조금 들어온다, 그 정도로만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돈을 버는 방식,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기준, 내가 맡는 역할이나 이름값이 바뀌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작은 문서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더 큰 전환이 붙어 있어요. 4번 분들, 이건 그냥 용돈 흐름이 아니에요. 한번 결정되면 내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에요. 마지막에는 옥황상제가 이 판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운이 확 무거워져요. 옥황상제는 감정으로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격, 질서, 큰 결정의 자리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분명해요. 4번 분들, 이번 재물 신호를 함부로 낮춰잡지 마세요. 오래 버틴 사람은 그만한 값이 있어요. 불씨를 지켜온 사람은 이제 불을 밝힐 자격이 있어요. 다만 욕심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격을 갖추고 조건을 확인하고 정당한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4번 분들, 이런 적 있었을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건 많은데 막상 제안이 오면 너무 높게 말하면 상대가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 낮추는 일, 상대가 급하게 말하면 내 기준을 놓치고 맞춰주는 일, 기회가 좋아 보이니까 불편한 조건을 못 본 척한 일. 이번에는 그러면 안 돼요. 장막이 나왔기 때문에 안쪽 조건을 봐야 하고, 도장이 나왔기 때문에 확정 전에 확인해야 하고, 옥황상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 격을 지켜야 해요. 후반 드라마를 하나로 보면요, 닫힌 비단함 앞에 고사의 상이 차려지고 그 옆에 하얀 장지가 펼쳐져요. 그 종이 위에 조건이 적히고 도장이 찍힐 자리가 만들어져요. 장막 뒤에 숨어있던 조건을 확인하고 나면 미륵불이 새 판을 열고 옥황상제가 그 결정의 무게를 잡아줘요.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을 사람인지, 어떤 격으로 제안을 받을 사람인지, 그 기준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지금 진행 중이거나 기대 중인 돈 문제가 있다면 내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해요. 이 정도면 받아도 되는지, 여기서부터는 내 격을 낮추는 조건인지, 그 선이 있어야 함을 열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연락이나 제안은 말로만 넘기지 마세요. 문자로 남기고 문서로 정리하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4번분들 재물은 말로 들어왔다가 말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어야 해요. 이번엔 종이에 남아야 해요. 도장이 찍힐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해요. 정리도 필요해요. 작업 공간이든 책상이든 오래 묵은 종이와 끝난 계약서, 필요 없는 영수증이 쌓여 있다면 이번엔 치워보세요. 다치남을 열기 전에 자리부터 정돈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마음을 낮게 세우는 것도 좋아요. 제게 맞는 귀한 제안은 바르게 열리고 제 격을 낮추는 조건은 장막 밖으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발언해보세요. 신령님께서도 4번분들이 오래 지켜온 불씨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길이 열려요. 4번분들, 이번 흐름은 분명히 큽니다. 비단함은 닫혀있고 화로의 불씨는 살아있고 도장은 앞에 놓였고 장막은 아직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에서 고사의 상이 차려지고 장지가 펼쳐지고 미륵불과 옥황상제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잔잔한 용돈 흐름이 아니라 어떤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재물길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귀하게 다뤄야 해요. 이번엔 대충 넘기면 안 돼요. 내가 오래 지켜온 불씨를 너무 싼 값에 내놓으면 비단함은 열려도 내 것이 안 돼요. 말만 믿고 움직이지 말고 접고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여세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딱 떠오른 제안이나 계약이 있다면 댓글에 비단함 열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냥 댓글이 아니라 내 앞에 온 귀한 기회를 바른 조건으로 열겠다는 표시가 될 수 있어요. 4번분들, 다치남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귀한 건 함부로 열리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 함을 서두르지 말고 격 있게 여세요. 그래야 안에 든 비단이 내 것이 됩니다.